is fading fast. From this old town we gotta go. 안녕하세요, 모닥불 여행입니다. 요즘 체류형 쉼터가 시장에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1960년대 태어난 분들이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 어떤 삶을 해야 되나 고민들이 많이 있죠. 저도 은퇴를 한 지 벌써 4년 차입니다.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람차게 보낼까 하는 고민이 많이 했고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농막을 설치하고 열심히 영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남은 시간은 꾸준히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골프를 줄이고 탁구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 벌써 8개월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4일은 탁구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탁구 시작은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지인들과 등산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여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여행을 많이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부동산 했던 경험을 가지고 전원주택 부동산을 소개하기도 하고 유튜브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제 채널은 농막생활을 소개하고 제가 등산했던 것을 소개하거나 여행 등 이것저것 소개하다 보니 채널의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지만 은퇴 후에 어떤 전문성보다는 나의 생활을 소개하는 채널로 키워보려고 합니다. 너그러이 꾸준히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막이나 체령 신태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저와 같이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동안 농막을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추가하여 체류형 쉼터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확정된 체류형 쉼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어떤 곳은 설치가 되고 안 되고 또 설치 예상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 규모입니다. 쉼터 본체는 33제곱미터로 10평 이하입니다. 다락은 허용합니다. 쉼터 높이가 4m로 제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락은 허리를 구부린 정도로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락 면적은 5평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약 15평 정도입니다. 이번 쉼터에는 우리들이 원했던 면적이 넓어지고 데크, 주차장, 정화조 설치가 가능합니다. 제가 설치했던 농막은 5.5평으로 지인들이 방문했을 때 좁아서 힘이 들었었어요. 처음 농막을 설치하고 혹시 지인을 초대하여 삼겹살을 구워 먹고 했었는데 처음 한두 번 오는데 나중은 잘 안 와요. 지인들이 자기들이 삶이 바빠서 올 시간이 별로 없겠죠. 나중에는 우리 부부가 영농을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뒤에도 설명하겠지만은 면적이 넓으면 설치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다락 포함하여 15평 정도까지 설치가 가능한데 본인 용도와 작업력을 생각하여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데크 설치 허용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전 농막에는 데크 설치 허용이 안 돼서 평상 하나를 설치하고 바닥은 파쇄석을 깔았었는데 파쇄석 까는 것도 불법이라 단속될까 마음을 많이 졸였었던 기억이 납니다. 체험 영농을 위해서 주거 가능한 체류형 쉼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발표가 되고 농막 제작 업체에서 10평짜리 쉼터를 유튜브에 많이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쉼터 소개에는 주거 공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을 위해서는 농기구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같은 장소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에 허용은 안 됩니다. 쉼터 10평 안에 농기구 보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주거만을 위한 10평 쉼터를 설치하고 농기구 보관 장소가 없어서 별도로 불법으로 창고 하나 설치하고 또 면적이 부족하다고 양성을 해달라고 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10평 안에 농기구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를 검토가 필요합니다. 데크 면적은 가장 긴 외벽의 1.5m를 곱한 면적 15제곱미터입니다. 주차장은 승용차 1면을 허용하고 정화조도 허용합니다. 두 번째는 설치 제한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재난 방지 지역이나 급경사, 지붕 붕괴가 있는 지역은 허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치가 안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구역은 설치가 안 됩니다. 관리지역, 자연녹지, 농업보호구역은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생산녹지는 경지 정리가 된 지역이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도로가 있는 땅이어야 합니다. 긴급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까지만 가능합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은 허가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공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차량이 진출이 가능한 토지여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차량 진입이 가능하면은 사도이든 국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농막에는 차량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체류형 쉼터는 도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체류형 쉼터는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토목이 농지 즉 전, 답, 가수원만 가능합니다. 대지, 임야, 잡동지 등은 농지가 아니므로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목이 임야인 경우가 있는데 지자체에 방문하여 지목을 변경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가 조례를 정한 지역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정화조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전을 위한 규정, 소화기와 경보 시스템,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사용연한이 12년입니다. 가설 건축물은 3년마다 재신고를 해야 합니다. 설치 후 3번까지는 연장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인즉 12년 정도 되면 가설 건축물이 노후화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뒤에 비용에 대해서 다루겠지만은 가설 건축물이 12년 되었다고 노후가 된다고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를 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뒤에 비용에 대해서 다루겠지만은 쉼터를 설치하려면 6천만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2년만 사용하고 철거를 하여야 한다면 너무 낭비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문제되는 부분을 보수를 하고 가설 건축물 연장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정말 발표한 대로 12년만 가능하다면 설치를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설치 안 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설치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쉼터 본체 비용. 그동안 농막을 설치했던 경험을 가지고 설치 예상 금액과 농막이나 쉼터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체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토지 구입 비용은 토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제의하고 검토해 보았습니다. 업체마다 다를 수 있고 내부를 간단한 컨테이너 수준으로 만들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업체에서 제작하고 공급한다는 가정하에 검토했습니다. 대략 업체에서 제작 공급하는 가격은 부가설 포함하여 평당 440만원 합니다. 본체와 다락을 포함하여 15평 정도로 계산했을 적에 6,600만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데크 설치 비용. 가장 긴 외벽 길이를 10m로 가정했을 때 면적은 15제곱미터, 설치 비용은 약 180만원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화조. 5인 단독 정화조 기준으로 200만원, 지하수 개발비, 준공 기준에서 500만원, 전기 인입비 80만원, 주차장은 파쇄석으로 약 5톤 15만원, 쉼터 운반비는 설치 장소까지 운반해야 되겠죠. 쉼터 본체 운반비 50만원, 쉼터 본체 하차 크레인비 50만원, 포크레인이 이틀 작업하는 것으로 잡았을 적에 140만원, 쉼터 안에는 에어컨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에어컨은 냉난방 겸용을 추천합니다. 여름에도 많이 사용하지만 쉼터는 바닥을 전기 필름으로 공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난방의 경우 봄, 가을, 겨울에는 부족합니다. 냉난방 겸용이 되는 모델을 추천합니다. 15평 기준으로 했을 적에 150만원, 냉장고는 500리터 이상을 추천합니다. 냉장고는 500리터 이상으로 100만원, 체령 쉼터 취등록세 10만원, 합계해서 약 8,075만원입니다. 기타 비용을 500만원으로 예상한다면 8,575만원의 소용이 예상이 됩니다. 각 항목별 비용은 구입처별 다룰 수 있으므로 각 항목별로 가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 엄청나죠? 시골에서 체험농을 하기 위해서 1억 가까이 되는 투자 비용을 투자한다? 많이 망설이게 됩니다. 물론 비용을 줄인다 하더라도 5천만원 이상은 들 것 같아요. 물론 돈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시골 체험농을 위해서 비용이 덜 드는 농막도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농막이나 쉼터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쉼터에 1억 가까운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재산적 가치는 보존할 수 없습니다. 쉼터는 가설 건축물로서 12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12년을 사용하고 폐기해야 한다면 엄청난 손실이 될 것 같아요. 농막이나 쉼터는 가설 건축물이므로 소모성으로 보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적 가치는 줄어듭니다. 혹시 농막을 설치하고 중간에 영농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농막을 중고 개념으로 거래하는 분도 여러 명 보았습니다. 저도 농막을 설치하고 재산적 가치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니까
더 이상 투자는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금액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허락된다면 농막이나 쉼터보다는 전원주택이나 근생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도로라든가 여러 여건이 만족해야만 건축할 수 있겠죠. 전원주택으로 건축한다면 1가구 2주택의 양도세가 문제인데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고 농촌주택 3억 원 이하를 취득하고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제도가 있는데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전원주택을 건축해서 투자 금액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근생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근생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이나 근생 건물은 인허가 비용도 초과되고 건축 비용이 상승됩니다. 요즘은 농막 제작업체에서 제작하는 모듈러 주택을 건축한다면 평당 440만원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평수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소모성이 아닌 건축하고 등기도 내고 재산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농막이나 쉼터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농을 체험하거나 전문적인 영농을 위해서 농막이나 쉼터를 설치하고 전원생활을 시작하더라도 너무 과하지 않게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농막이나 쉼터는 농막이나 쉼터일 뿐입니다.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게 노동이 필요한 만큼만 영농을 했으면 합니다. 잘못하면 노년에 골병 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왔으니까 노년을 즐기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보람찬 일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모닥불 여행이었습니다. Bags are packed, so what we waiting for? There's no point in